안녕하세요. 우아한 김은하 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음식에 맛을 내주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금처럼 소중한 물질입니다. 소금은 또한 가장 천연에 가까운 성분인데요. 자, 먼저 천연 보충제와 합성 보충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합성 영양제와 천연 영양제는 성분이 같은데 몸 안에 들어와서는 활성률과 흡수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C 1000ml, 알약 한 알, 그것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아로니아의 흡수율은 어떨까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같은 작용을 할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합성 비타민의 성분이 아무리 천연 비타민C와 같아도 우리의 인체는 합성과 천연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터 블로벨 박사는 이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영양소마다 몸 안에 고유한 주소와 우편 번호와 같은 주소가 있어서 같은 주소를 가진 세포를 향해서 이동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합성 영양소는 세포 내에 주소지가 없겠죠. 세포 내의 주소지를 정확히 찾아가지 못합니다. 반면 천연 영양소는 과일, 채소, 약초의 뿌리, 약효가 있는 식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릅니다. 합성 영양제는 자연이나 식물과 전혀 상관없는 합성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클레멘트 박사는 11,000명의 혈액을 관찰해서 천연과 합성 두 가지 영양소의 흡수율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합성 영양소는 거의 흡수되지 않고 세포의 영양 결핍이 더 심해지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자, 합성 영양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백혈구는 합성 영양소를 적으로 인식해서 많은 힘을 투여해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합성 화학물질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 암 환자라면 보충제 선택 시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직구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를 지역 약사님들과 상담하여서 가장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기를 권장드릴게요. 이제 보충제도 합성이 아닌 진짜 영양소를 찾아내는 안목을 기르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천연의 영양소는 바로 소금이죠.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정말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식품 중에 하나이죠. 인체의 체액과 바닷물의 성분이 가장 비슷합니다. 바닷속에는 85종의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바다에서 생산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현대인의 미네랄 결핍증을 해소해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계에 각종 여러가지 소금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성되는 천일염입니다. 이 천일염을 가지고 만든 최고의 소금은 죽염이라고 할 수 있죠. 죽염의 가장 좋은 효과는 최고의 환원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염은 알카리성 식품으로 산성화된 체질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최상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암 환자의 몸은 산성화되어 있다. 이 산성화된 몸을 빠르게 알카리아로 만드는 것이 저의 항암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정제염과 천일염을 같은 소금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제염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정제염으로 소금을 섭취할 때 인체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지 못하고 미네랄이 결핍되게 되는데요. 정제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바닷가에 있는 그 공장에서 이온 교환막을 이용해서 다른 미네랄은 다 없애고 염화나트륨을 농축해서 만든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닷속에 있는 나쁜 중금속이나 농약 성분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순수한 소금 성분, 정말 NaCl만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압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금 결정을 만들어서 탈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식품공업의 90% 이상이 폭넓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염, 정제염입니다.
또 맛소금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엉김을 방지하는 알루미늄 화학물이 첨가되고 이것은 알츠하이머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한 글루타민산 나트륨으로 우리가 감칠맛을 내는데 여기에는 탄산칼슘, 산화칼슘들이 첨가되어서 소금을 더 희게 보이게 합니다. 이런 화합물은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해독하려면 또 우리 몸속에서는 많은 해독 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 해독 효소는 뼈에 있는 미네랄을 뽑아서 사용하므로 미네랄 부족이 더 가중하게 되죠. 자, 암 환자는 대표적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 미네랄 결핍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먹되 이런 정제염, 또 맛소금, 이런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소금을 드신다면 뼛속에 있는 미네랄도 뽑아서 쓰기 때문에 미네랄 결핍이 더 가중되면서 암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염은 800도에서 굽다가 마지막 9번째에서 1300도의 온도에서 구워서 이 소금 속 미네랄을 생리 활성 물질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염에는 철분, 규소, 구리, 바나듐, 망간, 아연, 몰리브덴, 셀레늄, 스트론튬, 리튬 등 인체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 미네랄을 복용하는 것보다 아침에 온수 한 컵에 반 티스푼이나 한 티스푼의 죽염을 타서 마시는 것이 훨씬 미네랄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체액의 전해질 균형의 역할을 하고 해독작용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염은 1500도의 온도에서 고온에서 대나무, 송진, 황토까지 들어가서 이 소금의 성분과 결합해서 미네랄 흡수를 극대화시킨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소금의 제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5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인산죽염의 유독성 여부와 항종양 작용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죽염은 순수 소금이 아니고 필수 미네랄이 매우 풍부한 미네랄 소금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항암 효능이 있다라고 하였고요. 일반 소금과 달리 과다 복용 시에도 위와 장의 점막을 전혀 손상하지 않는 소금이다 라고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소금의 양이 부족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여러분이 염도계를 통해서 염도를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요리의 염도를 재는 염도계를 사용해서 아침 공복에 소변의 염도를 측정을 해보는데 정상인의 염도는 0.9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환자들의 염도는 미네랄 균형,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0.4 내지는 거의 저염이 좋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정말 간을 안 하는 저염으로 드신다면 0에 가까운 수치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몸이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산성인 거를 알칼리성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의 염도는 0.9에 맞춰져야 암이 자라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암 환자들에게 1일 3g 정도의 죽염을 식사 외에 별도로 섭취하게 하는데요. 제가 야채식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한 끼에 그냥 달걀 먹고 고구마 먹고 몽땅 주스 채소식 하는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염도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몽땅 주스에도 간을 하시고 달걀에도 간을 하셔서 이렇게 찍어 먹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온수 한 컵에다가 적절하게 기분 좋을 정도의 죽염을 넣어서 마셔주는 것이죠. 자, 브라질 상파울로 의대의 연구에 의하면 소금을 하루에 3g 이하로 섭취할 경우 혈관 속에 지방이 쌓여서 중성지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염이 좋다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히 암 환자들의 염도는 낮아 있고 정상 염도를 유지했을 때 몸의 모든 균형이 맞춰져서 암이 자라지 않는 환경이 된다. 여러분, 죽염이 제일 좋은데요. 또 시중에 죽염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다면 천일염도 좋습니다. 우리 서해안에서 나오는 천일염. 자, 소금의 뒤편을 봐서 정제염이라고 너무 써있는 합성 정제염은 안 되고 순수한 천일염 그렇게 구입하셔서 적절하게 염도를 보충하시는 거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죽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